부전 전패에도 일각에서 재탄핵, 과연 재탄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무에 즉각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야당에서는 헌재 판단에 유감을 지도부가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은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혀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덕수 재탄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탄핵 소추가 기각된 날 나와서 정치권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 정족수 150명 판단했다. 마은혁 미임명 위원 결정했다. 노종면 대변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 요구한다. 거부 시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탄핵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재탄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정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87일간 아닙니까? 87일간. 지금 87일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87일 동안 헌법심판에서 이제 87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나라가 어려워져 국민들이 받았던 피해는 어떡합니까? 이거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 저거 탄핵 사유 안 된다. 저거는 기각일 거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공당이라면은 최소한 우리가 한번 탄핵 헌재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기각이 되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쳤던 불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그냥 그저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고 아직 본인 스스로 국민들을 빌려서 나는 저거 승복 못하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리고는 공당의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은 이제 다시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각하대리라고 봤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은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그러한 의결 정족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하고 조헌창 재판관 두 사람만 각하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데에서 그대로 우려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란 것은 대통령이 유고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거리되어 있는 비상체제인데 이 비상체제 하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탄핵 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로 해야 된다라고 우려를 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각하를 주장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분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151명이면은 탄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민주당이 사실은 12월 달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우리 국민의힘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바뀌고 민심이 바뀌는 게 뭐였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서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건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들은 생각하냐? 안중에도 없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반복하겠다? 이거 아무리 급해도 지금 뭐 이해는 가요. 또 내일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시키고 그래 조기 대선을 연다는 플랜에서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죠. 그 부분들은 이해하나 그래도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정권 탈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좀 나라와 국민 생각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말은 재탄핵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재탄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데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재탄핵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고 조심스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재탄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8명이서 마은혁 재판관을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어제 한덕수 그 선고 결과를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그 위헌 위법하다라는 의견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이 안에는 각하의 의견을 낸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 8명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견을 좁혀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시 탄핵되어서 헌재로 갔을 때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 거고요. 맨 처음 국민의힘에서 중심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각하의 의견이었죠. 네. 절차상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거를 가결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주장까지 했었어요. 그때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이 판단합니다. 그 국회에 있는 입조처나 여러 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반으로 결정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방망이를 두들렸는데 이번 이제 선고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거예요. 뭐 다수설 소수설 그렇지만 어쨌거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용되고 존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상목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김영복 재판관조차도 시기의 문제를 두고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즉시 또는 지체 없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려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새로운 탄핵 사유가 명백해지는 거고요. 다만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못했던 거죠. 민주당에서 하고 싶으나 왜?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 수장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망설였던 것이고 이번에도 탄핵 발의는 하나 실제 실행까지는 아직은 좀 고민해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상식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주면 민주당에서 재탄핵이나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두 분 법조인의 의견도 궁금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임명을 안 했잖아요.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은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재탄핵에 나선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먼저 김건삼 변호사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몇 대 몇이었어요? 7대1. 7대1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명백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탄핵에 7대1로 된 것 중에서 일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헌재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재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이 돌멩이가 가지고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재인수격 하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2-3가지를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항상 민주당은 여론을 살핀다고 막 그래놓고 결국은 탄핵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누구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해서 많은 패널들이 그러면 탄핵을 안겠다는 취지구나 했는데 다음날 바로 12시에 탄핵하겠다고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자, 탄핵의 목적은 뭐예요? 직무 정지가 목적입니까? 파면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파면의 가능성이 있으면 탄핵을 한 게 맞죠? 지금 9대0 아닙니까? 앞으로 또 재탄핵하고 탄핵하면 10대0, 11대0.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몇 대 몇 0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 왜 남용이냐 남발이냐면 10개를 했으면 하나라도 뭔가 인용이 돼서 파면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기각 결정이 나와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사라졌구나. 더 이상은 못할 거야. 그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제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탄핵할 게 할 수 있다. 40여개 된 탄핵을 또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이게 상식 있는 정당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눈이 멀었어요. 너무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민과 이재명 뭘 선택할 거냐 하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국가는 망해도 괜찮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만두면 경제는 좀 흔들리겠지.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잡으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 이런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제1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누누이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뒷받침해 준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입니까? 민심이 비상계엄 다 잘못됐고 경호된 탄핵이 인용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가면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전환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주위에서 보면 비상계엄 반대하고 인용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한 사람들도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사리사욕과 권리에 대한 탐욕으로 나가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한덕수 재탄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이쯤 되면 또 탄핵이냐 이걸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왜 임명 안 하냐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왜 안 하냐? 그렇죠. 이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전원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은 됐지만 사인이 헌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봤고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부인이 됐지만 그 내용도 실제 보면 그게 26일 날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7일 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국가적 손실, 그러니까 파면할 경우에 국가적 손실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뿐이지 위헌 위법은 이미 반복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겁니다. 어제 위법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의견도 보면 이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3달 가까이가 경과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명해야죠. 왜 임명 안 하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2번의 결정이 있었고 헌법 111조상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석된다는 결정이 2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당연히 임명해야 될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탄핵의 얘기는
당장 임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고 경고하기 위한 거죠. 지금 당장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보고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해서 이 위헌적 사항을 해소해라. 이게 같이 뭐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문제와 또 연계시켜서 비판한 건 이재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이 되고 내일 공직선거법과 그에 연관돼서 무죄가 나오는 겁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헌법 111조대로 한덕수 총리가 이미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인의 재판관 의견을 존중을 해서 당장 임명하라는 강력한 경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고 실제 탄핵을 한다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질 각오로 할 거니까요.